하나, 둘, 셋, 아에이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이 아빠 땡빠입니다. 땡땡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3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신만 되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의 땡땡이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저희 가족과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안과 힘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이고요. 저희 경우에는 슬픔을 또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니 우리 가족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가 또는 태아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의심되거나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아이도 선천성 병에 걸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한번 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22주차입니다. 3개월 전이죠. 3월 2일이었고요. 정기검진인 정밀초음파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때처럼 긴장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실에 들어갔고 요리조리 한참을 초음파 화면을 보는 중에 초음파 보시는 쌤이 유독 심장 초음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서 손가락 또 발가락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초음파는 되게 오래 봤다고 했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가 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장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초음파를 한참을 보시고는 심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끝을 조금 흐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초음파, 정밀 초음파를 전부 다 마치게 됐죠. 정말 이 정밀 초음파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 중에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가 지금 보시죠? 보셨나요? 입에 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방금 뗐어요 또 손을. 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쪽쪽쪽 빠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이시죠? 손을 입에다 가져다 대고 가만히 있을 경우는 여기가 움직입니다. 볼이 쪽쪽쪽 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다 보고 담당 선생님 이제 진료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총동맥간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아이의 의심병명에 대해서 전 처음 들었어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산병원이 협진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소아심장과장님을 한번 뵙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담당 선생님과의 진료는 마쳤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아과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픈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감기부터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아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것 같지만 뭔지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아이들.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임신이 과연 축복일까? 근데 만약에 축복이지만 모두에게는 아닌 건가? 라는 그런 의심, 걱정,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대기가 많았던 터라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언제 진료를 받을지는 몰라서 마침 소아심장과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 방에서 나오는 간호사분께 우리 2차저차 하다, 그리고 의심변명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차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정말 배려를 통해서 좀 빨리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소아심장과 선생님께서도 정밀 초음파를 다시 보았고요. 초음파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동맥간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이 혹시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의 질문은 수술하면 혹시 살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거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고는 요즘 의술이 좋아졌다.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멘붕이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뱃속에서 신난 건지 불편한 건지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쉬지 않고 꿈틀대고 있었어요. 당시 부모인 우리는 할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 모르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드리고 정말 원망 아닌 원망, 그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3월 2일이었고 연휴의 중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워야 될 주말이었는데 정말 제 맘이 아닌 것처럼 그 주말을 보냈어요. 대망의 평일이 다가왔고요. 월요일이 다가왔고 저희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왔죠. 저는 선생님께서 협진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예약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대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되게 조금 좌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같은 이제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바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진료 확인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들이밀더라도 예, 내일 해드릴게요. 이런 건 없어요. 왔으니까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가 없어요.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땡땡이 엄마 땡마가 전화로 최초 예약을 잡은 것이 4월 초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이 3월 초고 4월 초에 받아야 된다면 한 달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즉 임신 기간 10분의 1 동안은 정말 피말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고문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참지 못하고 우리 땡마가 다시 전화를 해서 예약에 대해서 좀 다시 또 알아봤어요. 그 사이에 우리 또 지인들 좀 수소문 좀 해달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대답이 오지 않았었던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게 다시 또 전화를 들어서 땡마가 다시 전화를 하고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병원 측에서 의심변명을 물어봤습니다. 총동맥간이라고 알려주고 그쪽에서도 병명을 듣고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다시 잡아준 예약은 3월 19일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앞당겼던 거죠. 그래도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이 있어서 아산병원에 예약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3월 19일이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일이 정말 최선이었고요. 예약된 담당 교수님도 원혜성 교수님이라고 해서 태아치료센터에서는 되게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라고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EBS 명예에도 나왔다고 하고요. 질병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건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원혜성 교수님한테 잘 배정이 돼서 정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흔하지 않은 질병인가? 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검색을 많이 하면서 자료가 너무 안 나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땡땡이의 특별한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총동맥간 TA는 희귀한 심장질환이고요. 선천적으로 생기고 임신 5에서 8주 사이에 심장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큰 혈관이 둘로 나뉘면서 대동맥과 폐동맥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되지 못한 채 하나의 혈관만을 갖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심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갖게 되는 이런 병이라고 해요. 발병 확률은 출생 생존아 1000명 중에서 0.034에서 0.21명 정도이고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약 1%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총동맥으로 이제 피를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청색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혈색이 좋은 정상화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파랗게 지린다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총동맥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심실이 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심실이 아예 막혀 있으면 아예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총동맥간 같은 경우에는 심실 중격이 항상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해요. VSD. 이것도 함께 동반한다고 하고, 총동맥간증은 이 한 타입만 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동맥간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이 대동맥과 폐동맥이 어떻게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총 4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땡땡이가 지금 의심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타입 2입니다. 대동맥과 폐동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폐와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3월 19일 아산병원 진료일이 다가왔습니다. 13시 예약이지만 주차가 좋지 않다는 말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첫 진료 시에는 우선 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곳에 진료 의뢰서와 초음파 CD, 산정검사 등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태아치료센터로 향합니다. 여기가 지금 아산병원 신관인데요. 신관이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번호표 발행기? 네. 번호표 발행기 뒤편에 보면은 첫 진료하시는 분들만의 그런 수납 창구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수납과 더불어서 가져갔던 자료들을 제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태아치료센터로 향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단순히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부모님이 함께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뭔지 모르게 좀 동지감이 느껴졌어요.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는 우리 땡마만 먼저 우선 초음파실로 향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초음파실에는 핸드폰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끄고 들어가야 됩니다.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혹여나 미세한 전자기기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 심장을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보거나 이럴까봐 정말 켤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땡마가 들어간 지 한 10여 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의료진이 총 4분 정도가 있었어요. 원혜선 선생님, 그리고 같이 보조를 마치시는 분, 간호사분이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분과 또 히잡을 쓰고 계시는 좀 외국인 선생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봤던 그 광경은 땡마는 초음파석에 누워 있었고 그 초음파 장비 옆에는 의료서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땡마의 말에 의하면 초음파는 총 3분이 보셨다고 합니다. 영역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선생님은 태아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심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스캔을 하시고 마지막 원혜선 교수님이 심장을 더 자세하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동맥간 중 희귀한 케이스라며 의료 서적을 가져와라 해서 그 서적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폐동맥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혜선 선생님께서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뒤쪽에 있잖아, 이런 것도 못 찾아 라고 좀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총동맥간이면 뭐가 없어야 되는데 괜찮네? 지금 심장에 또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 이건 괜찮다 라고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원 교수님이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대장부 스타일이세요. 시원시원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총동맥간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땡마가 울더라고요. 저도 조금 눈물이 눈에 고였었는데요. 뭐랄까요,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처음에는 아이의 심장이 아프다고 하니까 왜 우리 아이만 이래야 될까? 왜 우리 아이? 왜 하필? 이라면서 조금 불만, 그런 좀 나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좀 아픈, 좀 특별한 심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께서 그래, 지금 울어. 지금 울고 털어버리라고. 아이는 지금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수술해서 잘 케어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질문 타임이 아니었는데 전 또 너무 궁금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했었어요. 좋은 점은 심장의 운동 상태나 판막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게 좋은 점이었고요. 나쁜 점은 폐동맥이 대동맥 뒤에 가려져 있고 이제 끊겨 있는 듯 하다고 해요. 그래서 1차로 수술해서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2차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 아산병원에서 이 총동맥간 수술로 인한 생존율은 한 6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명 후 보통
이렇게 특별한 심장을 갖고 있는 아이 중에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수 검사를 권했습니다.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바로 이제 디조지 증후군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 디조지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30몇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디조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22번이 결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얼굴 모양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9개월 안에 여기가 막혀있지 않는 심장 결함은 그렇고요. 흉선 발달 이상과 부갑상선 발달 이상 등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말 부모로서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팠던 순간이었는데요. 양수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비용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따로 이제 간호사분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시겠냐라고 하면서 비용은 한 16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양수검사를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뱃속에 침을 꽂아서, 바늘을 꽂아서 양수를 빼낸 다음에 그 양수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양수의 염색체 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될 확률이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찔렀거나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잘못될 수 있다고 해요. 그 안내를 받고 나니까 이게 참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대기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한 정말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2시간 동안 땡망하고 할까? 안 할까? 우리 그냥 갈까? 이런 그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수차례 갈팡질팡했어요.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정말 이게 너무 비용과 그리고 혹시 모를 아이 상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번에 속 시원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부모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3, 4주 후 검사 결과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랄까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뭔가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당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160만 원대의 그 비용,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비쌌더라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정밀 초음파를 하고 나서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운 증후군이나 다른 여타 선천성 질환이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임신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 관련된 부분으로는요. 근데 요즘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웬만한 심장 문제는 저희 부부처럼 그냥 임신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 디조지 증후군 같은 염색체의 문제인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임신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정말 낮아진대요. 그래서 병이 쉽게 걸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눈에 보이니까 저희도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그래도 키울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갈팡질팡 정말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정상이라는 답을 받고서는 또 참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신 축복이게 맞을까요? 처음 의심병명을 듣고 나서 소아과를 찾았을 때는 수많은 그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에 따른 답이 조금씩 좀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임신은 축복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에게는요. 물론 땡땡이가 건강하기만 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또한 감사한 내용이었지만 저희 회사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사장님 딸이 고3인데 그 아이가 앞으로 아빠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딸이 태어나 성장하는 그 5년 이내에 아빠와 부모에게 준 행복감이나 그 감사함은 충분하고 그걸로 효도가 됐다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땡땡이가 뱃속에서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지금 뿜뿜 뿜어내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땡빠 땡마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태어나 수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땡땡이가 우리에게 있고 그 우리가 하는 그 자극에 또는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현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좀 현재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일은 사실 좀 나중에 생각을 할래요.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알겠죠? 저는 우리 산모님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는 땡땡이가
또 초음파를 다시 보고 2차 정밀 심장 초음파를 본, 그리고 수술하실 교수님과 첫 외래 진료를 했던 내용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